조용구의 트렌드 핫 이슈,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삶의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드리는 조용구의 트렌드 핫 이슈,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장마철 비만 오면 관절 곳곳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실제로 관절은 온도와 습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관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리하지 않고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관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좋은 정보니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고온다습한 여름, 관절 통증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름철 관절 건강을 튼튼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봤습니다. 고온다습한 여름, 겨울 못지않게 관절 통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많답니다. 주로 60, 70대 환자들이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무릎 관절 내부에는 무릎 관절을 연골이 감싸고 보호를 하고 있는데, 이게 50대 이후로 갈수록 점점 얇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많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통상적으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우리가 칭하게 되는데요. 대개는 증상의 아침에 많이 무릎이 뻐근하다든지 아니면 삐그덕대는 소리가 날 수가 있고요. 관절 주변이 많이 붓는 듯한 이런 증상을 호소하면서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으면 퇴행성 관절염이 있진 않은지 한번 의심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정도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이에 방사선을 통해 통증 부위를 확인하고요. 체형 분석, 독저압 분석, 보행 분석 등을 파악해 현재 증상을 확인하고 치료 방법을 찾고 있답니다. 퇴행 여부에 따라서 주사 치료나 체해 충격파 혹은 물리치료, 약물치료 이런 것들을 병행을 해가지고 보존적 치료를 조금 유지를 하고요. 많이 이제 퇴행 정도가 많이 진행이 됐다 하면은 이제 수술적 치료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게 수술 단계까지 가기 전에 미리 자세나 체형 교정, 생활 습관 교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릎을 아껴 쓰고 수술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통증을 없애기 위해 소염 진통제 등으로 증상을 완화하고 주사,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인 치료를 진행하고요. 재발 방지를 위해 운동치료, 체형 교정 등의 관리 또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요. 이 밖에도 무릎 관절 치료법에 대한 궁금증, OX로 알아봤습니다. 인공 무릎 관절 교체 수술 시 그간의 문제들이 모두 해결되나요? X입니다. 수술적 치료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아닐 수가 있는 게, 수술 자체로도 감염의 우려 등 부작용 우려가 있고요. 인공 관절 자체도 평생 쓸 수 있다기보다는 쓸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수술을 권하기보다는 인생에 그래도 한 번 정도 선택할 수 있는 치료 옵션이 되겠습니다. 관절염 치료 이후에도 근골격계 관리를 해야 유지할 수 있나요? 네, 정답은 O입니다. 체형적인 문제 아니면 발의 문제 이런 거를 잘 관리하시는 게 중요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족부의 모양은 어떤지, 그리고 체중을 받는 족저압의 분포는 어떤지, 그리고 나의 체형 밸런스는 괜찮은지를 잘 면밀히 검사를 또 진행을 하셔서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를 위해서 자세 교정이라든지 운동 치료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시는 게 무릎 건강 그리고 예방을 위해 중요하겠습니다. 튼튼한 무릎 관절 건강에 대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관절 중에서도 무릎 관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오성관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일단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이 원인이 무엇인가요? 네, 먼저 통증에 대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통증은 대개는 염증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절에 생기는 염증, 즉 관절염은 신체 어느 부위에서나 생길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인데, 따라서 원인이 다양하죠. 특히 무릎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연골이 닳아지면서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이 있겠고요.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서도 무릎 관절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관절 치료를 하고 난 이후에 더 조심해야 되고 더 신경 써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사람들이 보통 병원에서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되면 그 순간 다 낫는다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은 치료 이후에가 더 중요하게 되겠죠. 치료 이후에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겠고요. 무릎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무릎 관절을 악화시킬 수 있는 모든 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몸무게가 좀 영향을 좀 많이 미치지 않나요? 네, 물론입니다. 특히 무릎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절염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무릎 건강을 좀 챙기면 될까요? 네, 무릎 건강 같은 경우에는요, 무릎 주변에 근육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겠는데요. 대신에 무릎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특히 무릎 주변에 있는 근육, 대퇴사두근을 강화하는 운동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계단 오를 때 막 아파가지고 고통하시는 분들, 또 어떤 분 운동을 무리하게 하시는 분들 이런 건 좀 자제해야 되겠네요. 요즘 이제 진료를 보다 보면은 이제 운동을 많이 하신 고령 연령층도 많이 계세요. 그러면은 본인이 하시던 운동 30년, 40년 해오던 거를 그대로 하시려는 경향이 있으세요. 그러지 말고 연세가 드시면은 몸이 아무래도 퇴행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전에 운동 강도를 유지하는 게 몸에 무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몸의 상태에 맞게 강도를 줄여 나가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겠습니다. 너튜브에 보면은 막 무릎 관절 운동법 해가지고 막 소개되거든요. 그거를 따라 하다가 좀 많이 좀 안 좋은 분도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항상 진료 볼 때 환자분들에게 운동은 실기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실기는 책이나 이런 영상을 통해서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런 영상 매체에서 나오는 운동들을 무분별하게 따라하게 되면은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걸 시작하시는데 경험이 없으시다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은 무릎 관절 건강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우리 오성관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멋진 멋쟁이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바로 트렌드 아디쇼를 사랑해 주시고 변함없이 봐주시는 바로 시청자 여러분들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여러분 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아디쇼였습니다.